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의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인적 분할 거래 정지를 앞두고 주가 급등하면서 오늘의 10위는 STX가 차지했습니다. 이 원자재 등 글로벌 트레이딩 사업을 영위하는 STX와 물류 해운업을 담당하는 STX 그린로지스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인적 분할을 단행하는데 8월 30일 거래 정지에 들어가서 9월 13일 분할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STX 그린로지스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8월 29일까지 STX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STX는 존속회사로 STX 그린로지스는 분할회사로 신설이 되는데 기존 STX는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죠. 마다가스카르 내 니켈 광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엔 또 인도네시아 내 니켈 광산 지분 2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존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 글로벌 B2B 트레이딩 플랫폼 트롤리고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산업재 원자재 거래를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STX 그린로지스가 트롤리고로부터 발생하는 배송, 물류, 해운업의 밸류체인을 확보해서 각각의 경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이 기대되는 STX 인적 분할 이후의 주가 향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중국 소비주들 선방하는 가운데 화장품 용기 업체 펌텍코리아가 오늘의 9위입니다. 2분기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시현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도 이 호실적을 더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분기 하계 휴가라든지 공휴일 등 영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분기와 유사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분기는 가히, 2분기는 조선미녀 등의 선스틱, 3분기는 리들샷 등 인디 브랜드들의 메가 히트 제품이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호실적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공장 증설에 따른 이 선제적인 투자로 생산 능력을 확보해 나가면서 구조적인 성장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인디 브랜드양 수주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이상의 견조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한 화장품주 그 안에서 펌텍코리아가 오늘의 9위네요. 자, 계속해서 8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오염수 방류 테마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위드텍이 8위입니다. 자, 원전 오염수 이 모니터링 기술이 부각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 테마에 동참을 했는데요. 최근에 또 국내 연구진이 스트론튬 90 측정 기술을 개발 성공을 했고 이 기술을 위드텍에 이전을 해서 솔트 100이라는 측정 장비로 상용화하면서 방사능 신속 정밀 분석 역량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전 해체 관련한 국제과제에 참여하면서 원전 방사성 폐기물 독성 제거 관리 핵심 기술을 확보한 만큼 이를 통해서 후쿠시마 주변의 해수를 분석해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련 테마에 엮이고 있습니다. 향후 해양 방사능 측정이 필요한 국가의 솔트 100 수출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는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좀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과연 이 기술력으로 얼마나 더 테마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8위를 차지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살펴봤고요. 10위부터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 STX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인적 분할에 따라서 오는 30일 매매 거래 정지를 앞두고 오늘 급등한 모습입니다. 사실 지난 16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5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다가 23, 24일에는 급락을 했고요. 좀 변동성이 심한 모습입니다.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이 회사 9월 1일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인적 분할 기일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요. 종합 상사와 물류 해운업으로 좀 나눠지면서 단기에 인적 분할 기대감들이 좀 수반된 바 있었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의 어떤 차이점은 물적 분할은 주주가 지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100% 지분을 좀 갖게 되는 것이고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을 이 비율, 소유 비율대로 해서 이 일반 주주들도 이 주식을 좀 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단기에서는 사실 이 니켈 관련 이슈로 한번 상승을 좀 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인적 분할 기대감까지 좀 수반되면서 주가 좀 상승한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분할 기일에 따른 어떤 이 주당 비율은요 0.76주당 0.23주를 좀 배정한다라고 회사 측이 좀 밝혔는데 분할 기준일이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STX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분할 신설회사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최근에 인도네시아 지역의 이 광산 지분 니켈 광산의 지분 20%를 취득하면서 단기 모멘텀으로 좀 부각된 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실적 기조가 굉장히 좀 부진하면서 인적 분할 이후에 물류 해운 사업을 좀 빼내고 지금 종합 상사업 위주로 사업 재편을 하면서 연간 매출액 5조 원대를 목표로 사업 추진을 좀 가시화하겠다라고 좀 전망을 좀 제시해봤지만 1차적인 부분에서는 인적 분할 기대감, 이후부터는 실적 회복에 따른 어떤 기대감, 즉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적 분할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STX는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까지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9위 펌텍코리아입니다. 화장품주 안에서도 이제 용기 업체인데 그래서 각종 이제 업체들의 용기로 이제 실적 성장을 같이 또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장품주 안에서 매력은 어느 정도 될지 또 김영재 이사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500개 이상의 고객사를 확보한 작년 매출 기준으로 국내 2위의 그 용기 제조 기업인데요. 국내 인디 브랜드의 성장에 따른 수혜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제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이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프리몰드라고 부르는 자체 개발 금형으로 기능성 용기를 제조해서 고객에게 제안하고 선택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고객사를 동시에 대응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운영 방식은 현재와 같은 인디 브랜드가 계속 확장하는 상황에 가장 대응하기 좋은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수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 내에서 좀 구조적인 또 수혜가 기대될 수 있는 점이 또 있는데 작년 기준 매출 1위가 연우였습니다. 연우가 이제 한국콜마에 이수되었고 3화는 글로벌 사모펀드 TPG라는 곳에 인수되었는데 이 TPG가 역시도 글로벌 화장품 업체의 주요 주주입니다. 결국 이 제조 공동상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은 용기 업체를 그 대상으로 경쟁 브랜드와 접점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으로 좀 피인수되었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고객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 자사의 제품을 맡기에는 좀 꺼려지는 요인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들이 연유 또는 사마와 거래하기보다는 다른 용기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2위 업체인 펌텍코리아의 수혜도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펌텍코리아 주가가 사실 올해만 지금 72% 정도 상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R 배수가 한 11배 중반에 불과해서 아직도 저평가 국면에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주가 흐름 자체도 거의 10주간 이동평균을 따라서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 10주간 이동평균선 이탈 전까지는 보유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83,000원까지는 무난히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펌텍코리아 올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 경신한 위드텍입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서 또 테마성으로 묶이면서 또 급등한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 원전 오염수 모니터링 기술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마성으로 이 단기 급등했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관심을 눈여겨봐도 될까요, 변 대표님? 네, 일본의 ALPS 장비라고 해서 이 방사성 물질을 좀 걸러내는 이 설비를 통해서 방류를 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어떤 이 방사성 물질이 해양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이론적으로만 좀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정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 그리고 측정 장비에 대한 어떤 실체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위드텍의 경우에는 이 핵종 제거 설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을 즉각 측정할 수 있는 이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뭐 2주에서 3주간 소요됐던 이 측정 기술이 지금 하루나 이틀 만에 이 방사성 물질에 대한 어떤 이 분석이 좀 가능하다. 이 이슈 때문에 오늘 상승세, 최근 어떤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환경오염 정밀 측정 장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뭐 방사성 물질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상승세 좀 나오고 있지만 원래부터 반도체 또는 2차 전지 공정에 들어가는 클린룸이나 이 드라이룸에 들어가는 이 오염도를 예측하고 이를 제어하는 기술인데 지금 하반기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 투자의 어떤 슬로우다운 현상으로 인해서 투자가 조금 지연됐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이 2분기 실적까지는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어떤 실적 발표는 아니었는데 오히려 이제 하반기 본격적인 어떤 투자 가시화 관점에서는 이 설비 투자에 관련된 어떤 수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자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관련된 모멘텀 전 단기적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면서 목표가 25,000원 그리고 이탈가는 16,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르탄 위드테 단기적으로 조금 더 움직일 더 여지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2차 전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반등세를 타고 있는 고려아연이 오늘의 7위입니다. 2차 전지용 니켈 재련소 착공 계획으로 니켈 재련소가 완공이 된다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생산 능력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 동박 사업도 올해 4분기 고객사 인증을 획득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사업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기관의 연속 순매수가 이입되며 반등을 주고 있는 고려아연입니다. 하반기 니켈 재련소 착공 계획에 주목을 하면서 증권가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사업 강화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의견입니다. 고려아연 추가 상승 얼마 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주가 참 많이도 빠진 CS 윈드 증권사 호평 대비 주가는 참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해상풍력의 성장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간 지메스의 불량 이슈라든지 블라트 인수의 보수적인 시각, 재무구조 우려, 또 재생에너지, 건설 수요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고점 대비 조정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미국의 풍력 발전 설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2026년부터는 수급 불균형이 예상된다.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이 부각된다라는 이 기대감과 함께 오늘 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CS윈드 글로벌 풍력타워 1위 기업으로 주요 글로벌 고객사 GE, 베스타스, 지메스와 함께 이 캐파 확대에 따른 동반 성장 기대가 큽니다. 미국의 IRA라든지 또 미국, 유럽의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는 2024년에는 실적 급증이 전망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보수적인 분석이 나왔던 블라트 인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타워 대비 이 하부 구조물 시장이 3배 이상 커지는 성장성을 감안하면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입니다. 하반기 국내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기대 또한 유효하고요. 재생에너지가 연평균 9% 이상 성장을 하고 있을 것으로 또 전망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풍력 시장의 고성장 기대와 함께 최근의 조정 매수 기회라는 분석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좀 더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CS 윈드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위와 6위도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고려아연 7위 종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이 2차 전지 사업도 긍정적인 리포트와 함께 최근에 좀 반등세를 타고 있는데 이 이슈로 주가가 얼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2차 전지 그 소재 업체 변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지금 상당히 뭐 주가 상승에 큰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본업인 어떤 비철금속 재련 사업에서 좀 더 확실한 그런 실적 개선세가 좀 나타나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그 비철금속 기업인데요. 최근 그 주가 반등에 성공한 것은 사실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켈 재련소에 대한 어떤 투자가 구체화된다는 점이 좀 더 반영은 된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니켈 재련소가 이제 올해 하반기 내 착공될 계획으로
완공 이후에는 포스코홀딩스에 이어서 국내 두 번째로 2차 전지용 고순도 니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니켈과 황산니켈 그리고 2차 전지 전구체 그리고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니켈 밸류체인을 좀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곧 2차 전지 소재 동박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동박 사업 역시도 전기동에서 시작해서 동박, 그다음에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이런 체계가 또 완성됨에 따라서 이제 완전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이 좀 완성되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부진했는데 아무래도 아연 가격이 좀 많이 하락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연 가격이 지금 반등 중에 있고 또 자회사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바닥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 많이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급 개선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있겠지만 본업 실적 개선이 3분기와 또 4분기 연속으로 좀 확실하게 또 나타난다면 저는 6개월 뒤에 주가는 한 60만 원 수준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철금속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변신하고 있는 고려아연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S윈드입니다.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증권가에서도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상승 모멘텀도 충분합니다. 근데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 동안 개인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CS윈드 지금 시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변 대표님? 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단순한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 때문에 태양광 섹터 그리고 풍력 섹터가 좀 조정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어떤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다 이 부분보다는 사실 상반기 어떤 단기 급등에 따른 어떤 차익 실현도 영향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수급 쏠림. 일부 어떤 테마군들의 지나친 수급 쏠림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주도하에 몇몇 종목들로 이제 편중되는 그런 흐름 하에서의 어떤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지금 조정을 상당히 좀 오래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26.9%가 좀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117%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 회복이 좀 더디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업황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일부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어떤 분기별 어떤 2월 현상,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리스크보다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악재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는 선반영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3분기부터는 어떤 이익률 개선 그리고 생산 캐파의 어떤 가동,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 공장의 어떤 가동률이 좀 더 증가되면서 독일의 지메스양 어떤 매출 부분 이 부분들이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좀 이끌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G2의 미국 육상 풍력의 어떤 점유율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북미 시장에서는 오히려 관련된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조금 지연된 것뿐이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저는 조정 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서 목표가 75,000원, 이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우려 요인들을 좀 반영한 데 따른 조정 이후에는 확실히 이런 주가 조정을 이용한 매수 유효하다.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 하반기의 기대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CS윈드까지 살펴봤고요.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최근 긴 호흡에서 국제유가는 내림세를 보이지만 기름값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공급사 S-오일의 마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 더해지면서 오랜만에 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클리컬 업종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오롱 인더는 동성케미컬과 천연물유의 신규 플라스틱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제품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5%의 견조한 양봉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드라마 무빙이 한국 디즈니 플러스 역대 서비스작 중 공개 첫 주 최다 시청 기간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제작사를 계열사로 가진 뉴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내릴 만큼 내린 뉴 바닥 잡고 올라오면서 9%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주도 강한 가운데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인디7이 미국 위생협회로부터 특수목적용 식품가공 처리기기 및 관련 부품 안전성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시장 진출 소식 속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9% 오르면서 3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관심주 5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7월 5개월 만에 중국을 따돌리고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아냈다는 소식과 함께 조선주들 동반 반등입니다. 그 안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오늘의 5위입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7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333만 CGT, 척수로는 96척, 또 전년 대비로는 22%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의 수주량이 146만 CGT, 척수로는 29척, 비중은 44%를 차지했고요. 중국의 수주량은 113만 CGT, 척수로는 48척, 비중은 34%를 차지했습니다. 톤수와는 달리 중국의 선박 척수에서는 앞선 배경을 두고 국내 조선업체가 이익률이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듯 고부가 가치 선박의 집중 수주 실적이 이 하반기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또 신주석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업황 호황에 따른 조선사의 실적 성장 기대는 유효합니다. 또 최근에 한국조선해양 STX 중공업을 품으면서 엔진 부분의 경쟁력도 더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향후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정상화의 속도를 내면서 신영증권에서는 업종 내 최선호주로 목표가는 1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조선주들 동반 상승 속에 한국조선해양의 추가 상승의 힘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포스코그룹주 견조한 흐름 속에 오늘의 4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 포스코 DX, 또 오늘 종합 상사주들의 동반 상승 속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급등 탄력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포스코 퓨처엠까지 급반등이 두드러지면서 포스코 그룹주들 다시금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시장 반등과 함께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 내 매수세가 견조한데요. 다만 포스코 노사 임금답체 교섭에서 창립 55년 만에 처음으로 좀 결렬된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향후 협상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모건 스탠리의 고평가 분석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뷰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년 2차 전지 매출 핵심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차 전지 사업의 핵심 소재인 리튬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며 2차 전지 사업을 통한 세 번째 도약을 맞을 것이다. 밸류에이션 재평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입니다. 목표가 90만 원 유지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성 지켜보자는 의견 견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 살펴봅니다. 중국 소비주 강세 속에 기관 매수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내는 호텔신라가 오늘의 3위입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오늘 면세점주 그리고 카지노주 선방하고 있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 귀환의 최대 수혜를 호텔신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방한 관광객 증가로 매출만 회복이 된다면 그로 인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고 면세점의 이익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에 따른 하반기 실적도 회복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면세점 비중 또 네트워크 강점을 가지고 있는 호텔
신라가 중국 단체 여행 재개 최대 수혜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더 고점을 높여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또 전략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업황도 상당히 좋고요. 이 개별적으로 수주량도 목표치를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하반기 기대감 속에 이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 지난 7월 고점 찍고 난 후에 오늘 이번에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급등한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김 이사님? 네, 일단 개인적으로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가장 높지는 않겠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 전 조선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밀렸을 때 조선업종을 좀 우선적으로 없으신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이 가장 바람직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업종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을 보면 한 8배 수준, 그리고 PBR로는 0.8배로서 다른 중공업주라든지 다른 해양 조선주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조선업 중에 양대 탑픽 2 종목이 이제 삼성중공업도 있는데요. 최근에 기대를 모았던 FLNG 수주에 조금 밀려남에 따라서 한국 조선 해양 쪽으로 조금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수급 역시도 최근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정말 꾸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선박 연료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메탄올 추진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 메탄올은 특징적인 점이 선박 운영 시는 물론 생산 과정에서도 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시킨다는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그 현대상무 중공업을 바탕으로 메탄올 추진선 분야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HD 한국조선해양의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손절가는 10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내에서도 관심도가 높은 한국조선해양 오늘 7%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고, 양봉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또 파악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4위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단골 종목이죠. 개인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를 주축으로 해서 인터내셔널 그리고 DX까지 그리고 퓨처엠의 상승도 두드러집니다. 포스코그룹주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인데요. 이 분위기 변 대표님께서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에코그룹주나 포스코그룹주 지금 일단 시세 이후에 좀 크게 좀 조정받을 것이다. 그런 전망치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저는 에코그룹주에 비해서는 이제 포스코그룹주가 오히려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더 매력도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12.5% 그리고 영업이익이 36.8%가 좀 감소됐는데, 상반기 이 포항 제철소의 어떤 이 생산 가동 중단 여파가 조금 상반기에 좀 반영 효과 좀 있었지만 2분기 실적에서는 오히려 공장 가동의 어떤 정상화 부분이 좀 반영되면서 판매가 1조 원대 매출을 좀 회복했다. 이 부분이 좀 상분기까지 좀 긍정적인 좀 이슈로 작용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리튬 광산이죠. 리튬 광산의 어떤 개발 이 부분이 사실 덜 반영됐다. 재평가가 좀 시급하다라는 어떤 논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당장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2030년까지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지금 주가가 과연 고가일까 이런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저는 전반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이 본업의 어떤 3분기의 어떤 이 매출 가동률 그리고 하반기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2차 전지 밸류체인의 어떤 구성하에서 2024년도부터 양극재, 전구체 이를 통한 원재료 공급 이슈까지 좀 더 가져간다면 이벤트성으로도 충분히 포스코 그룹주의 어떤 매력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봤습니다. 저는 목표가 65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2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노사의 인단협이 지금 결렬이 됐는데 네.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업으로 갈 것인지 지금 좀 갈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이게 일시적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체적인 어떤 노사 분규가 장기화된 어떤 측면들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어떤 분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있지만 저는 조만간 추석 이전에는
원활한 어떤 협상이 좀 타결되지 않을까. 이에 따른 어떤 이 모멘텀의 어떤 영향은 좀 미미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4위에 포스코 홀딩스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입니다. 이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 속에 어느 순간 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게다가 역시나 이 중국이 단체 관광객 수혜, 최대 수혜 역시 호텔 신라 꼽히고 있죠. 추가 상승 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김 이사님? 일단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뭐 2분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 향후에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뭐 중국 관련주들의 큰 상승은 6년 5개월 만에 지금 시내 면세점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중국인 방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단체 관광 상품에는 사실 면세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그런 특산물을 파는 그런 곳이 이제 여행 코스에 좀 포함되기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의 재개 역시도 직접적인 수혜는 면세점이 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사실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어떤 리오프닝 이후에 어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른 호텔 사업 부분에서의 실적이 좀 예상보다 좋다라는 점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중국인이 당시에는 단체 관광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의 중국인이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면세 사업도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업황 개선을 좀 더 좀 예상할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하고 있는데 일단 중국 내 재고가 많이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그런 화장품 관련해서 해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하반기에는 면세점에서 다시 구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지금 인천공항 면세점 매장이 운영을 시작했는데 계약 면적 대비 일단은 30% 운영 수준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는 50%까지 수준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출에 대한 증가 속도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3분기가 호텔 레저의 성수기 시즌으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회복 속도도 또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실적 성장 기대요인들이 많아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목표가는 여기서 뭐 한 30% 상승한 12만 원 선으로 잡고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도 계속 관심 가져볼 만한 호텔 신라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월요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핫반님께서 오르비텍 상한가 가라고 약속을 2시가 됐다고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 오늘 SMR 관련한 뉴스가 들려오면서 원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오르비텍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면서 상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여름철 좀 주춤했었는데 하반기 정말 꿈틀거려 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태우짱님의 의견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는 너무 못 간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와, 정말 2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여름에 이 신작 게임 RS를 발표했는데 그 신작의 반응도 미미하고 얼른 다른 먹거리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님의 의견입니다. 오늘 풍력주 잘 가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종목 CS윈드는 6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IRA 시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풍력 관련주 하반기 기대감 유효하다란 분석 들어본 만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어쩌라고님의 의견입니다. 이 포스코 그룹주는 오늘도 포스가 느껴지네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사명이 참 중요하네요. 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엠텍까지 오늘 일제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들의 사랑만 꾸준히 받았었는데 외국계 증권가에서 말했던 8월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다시 대형 수급이 이끌어주며 엑셀을 밟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2위와 1위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2위 종목 바로 공개해 볼까요? 원전 SMR 모멘텀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이 오늘의 2위입니다. 오늘도 건설주 전반적으로 한숨 돌리는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 건설주가 오늘 2위를 또 차지했네요. 윤석열 정부의 첫 SMR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미국의 원전 설계 제조 업체 홀텍사와 오는 2026년 차세대 원자력 SMR 건설을 미국 본토에 착공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SMR 1기 건설에 최소 1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걸 고려하면 총 사업비 최소 4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6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3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GS건설 처분 강도에 건설주 전반이 주목을 했던 가운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우려에도 추가 전면 재시공 리스크에서 벗어나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 속에 GS건설이 오히려 주가 강세를 보이자 건설주 전반적인 투심도 완화된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오늘 SMR 모멘텀과 함께 또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 전반의 그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위 종목 공개해 볼까요? 대망의 1위도 경기 민감주입니다. 전거래의 주가 급락에서 하루 만에 일정 부분 반등을 꾀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의 1위로 조선건설 등 경기 민감 섹터 반등에 함께 오늘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에 장대 음봉에 왜 이렇게 빠지나 싶었는데 일단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에 오늘 좀 반등을 주고 있고요.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견조했고 향후 신재생 에너지 부문의 수주 영역 확대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화공 플랜트 부문의 단기 수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 방향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인데요. 내년에는 수주와 그리고 주가 레벨업이 기대된다라는 분석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변화에 주목하자 긴 호흡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성장성을 지켜보자는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의 변동성을 딛고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지 오늘의 반등 의미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 각각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 대표님, 현대건설 건설주들 저희 최근에 사실 잘 안 봤었는데 현대건설이 모처럼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건설주들의 반등, 그 안에서 현대건설 이 원전에 대한 모멘텀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보도 매체에 따라서 미국의 홀텍사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2026년도에 착공한다라는 어떤 이슈, 이 부분이 협력사였던 한수원 그리고 현대건설, 도산 에너빌리티의 영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확정된 수준은 좀 아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이 가시화됐다라는 어떤 이 모멘텀이 주가를 좀 먼저 움직였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요. 일단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이 착공 가시화 부분은 사실상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연간 4조 원 규모의 어떤 이 추산되는 어떤 수주 잔고를 좀 따낼 수 있다. 물론 현대건설이 다 4조 원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어떤 이 첫 수주, 이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두 번째는 GS건설의 어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이슈에 따라서 이에 따라 어떤 이 수주, 반사 수혜로 지금 현대건설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국내 그리고 국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있는데 올해 6월 말 반기 말 기준의 수주 잔고가 지금 108조 원입니다. 사상 최대치인데 이에 따라서 GS가 영업정지로 인해서 수주받지 못하는 추가 수주 물량을 현대건설이 좀 독식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수주 잔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우리가 좀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요. 사상 최대 수주 잔고 그리고 네옴시티항 지금 터널 공사를 삼성물산과 같이 공동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6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수주, 이 부분도 주목할 포인트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1,5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재 이사님, 오늘 이제 GS건설 이슈와 더불어서 건설주 전반적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해보면 사실 지금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반사에게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GS건설 자체적으로도 단기 실적에 미친 영향 제한적이라는 또 분석이 나왔거든요. 지금 GS건설발 이슈에 따른 건설주 전반에 미친 영향도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건설 업종 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감이 있었던 어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재료가 노출되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했던 것이 GS건설이 지금 한 군데에서 지금 붕괴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83개 현장을 점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모두 철근이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지금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 건설업 전반으로 확대될 뻔한 사태를 막았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GS건설 영업정지에 따른 기존 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반사 이익도 기대가 가능한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고 수주도 상당히 상반기에 거의 뭐 해외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초과 달성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하게 지금 하향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은 지금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따른 수급상의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수급만 좀 개선된다 그러면 그동안 올라왔을 때 올라야 할 곳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주가가 또 크게 반등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건설업종의 주가에 대한 그 선도적인 업체로서는 현대건설을 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급이 확실히 개선되는 거를 확인한 이후에 진입해도 좀 늦지는 않다고 보여서 일단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하면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우상향으로 됐을 때 좀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위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GS발 이슈에 따른 건설주 영향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뚜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반등한 모습인데, 삼성엔지니어링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영재 이사님?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건설 업체이지만 다른 건설 종목과는 달리 올해 한 54% 이상의 꾸준한 주가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고, 사실 그 이전부터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꾸준하게 지금 이익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저평가 매력까지 겸비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꾸준한 이익 성장과 관련해서 지금 2분기의 영업이익이 3,44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분기 실적을 기록함과 동시에 지금 10개 분기 연속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증익 기조가 이어진 것입니다. 또 저평가 관련해서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지금 PER 8배 한 중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꾸준하게 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게 뭐 상대적으로는 고평가일지 몰라도 절대적 저평가이면서도 성장성 강화 시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에 아직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원인이 대형 화공 프로젝트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안정화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사실 과거 중동 지역에서 저가 수주로 이제 큰 손실을 경험한 이후에 목표 마진에 부합하는 수주를 선별하겠다는 그런 입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공정 모듈화, 또 자동화를 통한 공기 단축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공기를 조절함으로 있어서 이제 실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또 계약 간 리스크 관리라는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반도체와 같은 그룹사 공사 실적도 꾸준하게 진행 중인 것도 실적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본다면 화공 프로젝트 이외에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생산 관련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의 어떤 밸류에이션 어떤 할증 요소로 좀 자리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수소 연료 생산 사업과 탄소 포집 저장 사업을 지금 장기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최근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 중인데, 외국인 수급이 이탈 조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은 삼성 엔지니어링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일회성이냐 아니면 3분기까지 좀 지속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거든요. 사실 준공 완료에 따른 수익 인식이 2분기에 좀 집중됐다. 이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이끌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건설 중인 자산이 준공에 따른 전체 자산, 즉 매출로 인식되는 어떤 시기가 3분기에도 좀 지속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3분기에 영업이익 1조 클럽 진입, 뭐 3분기냐 4분기냐 뭐 시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영업이익 1조 클럽 달성은 좀 무난해 보인다. 그런데 저는 3분기에 지금 2분기에 좀 집중됐던 준공,
이 매출이 좀 3분기에도 좀 지속될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어떤 실적 기조 한 번 더 체크하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좀 참고해보고 관건은 수주량의 증가 부분인데 지금 비화공 부분의 어떤 매출 수주량 좀 증가되고 있지만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어떤 이연 효과가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 1위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진단해봤습니다. 5위 HD 한국조선해양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박수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